윤석열은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말하고 싶어가지고. 나도 진술 거부 안 할 거예요. 진술 거부 해본 적 있는 분들은 아는데 진술 거부 아니, 저도 진짜 어려워요. 4시간 동안 욕 한 3번 할 뻔했어요. 매우 나는 욕하다 몇 번 나왔어요. 깨부시고. 그런데 욕하다가 나오는 진술 거부라는 게 되게 힘들어요. 자, 보통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책상 발로 차고 욕하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보통 분이 아닙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나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사한테 야 이 개새끼야 이거는 진짜 하기 힘들어요. 제가 주진우 구속될 뻔한 사연을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저하고 주진우하고 이제 그 오촌 살인 사건 문제 제기했다가 박근혜 때 딱 찍어가지고 우리 도망갔잖아요. 그 검찰 쪽에서 자꾸 출석하라는 거예요. 계속 출석하라는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 이재정 지금 의원 변호사가 우리 보고 빨리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이재정 변호사의 얘기는 이 건으로 구속영장을 칠 수가 없다. 왜 모든 법률가들은 그렇게 말해요. 모든 법률가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저하고 주진우는 들어가면 영장을 친다. 이거는 무조건 건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영장을 무조건 치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들어가라. 그래서 3번 거부하다가 저는 내가 들어가서 해볼게 하고 그러니까 아니야. 네가 들어가라. 나는 밖에서 네가 들어가면 구명 활동을 할 테니 망명을 둘 중에 하자. 한 사람은 남아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망명을 하자고. 그래서 망명? 망명에서 라면집 하자고. 자기가 아니, 망명 라면집을 하자고. 망명 라면집을 망명 라면 해가지고 라면은 제가 끓이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들어왔는데 구속영장을 치더라고요. 진짜로. 그렇지. 진짜로? 네. 제가 그랬거든요. 구속영장은 무조건 친다. 구속영장은 무조건 근데 치는데 조작됐어? 저한테 구속영장을 친 검사가 쌍방울 사회이사로 가 있더라고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 이건영. 아 이건요? 네, 내 고등학교 선배야. 선배인데 게다가 네. 김성태 쌍방울 그 깡패 있잖아요. 그 걔도 깡패랑. 고등학교 선배야. 고등학교 어디 나왔는데? 말할 수 없어요. 하여튼 좋은 학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주로 힘든 일은 주진우가 주진우. 왔어요. 너는 국회로 가라. 나는 도망갈 테니까. 아니 제가 몸빵하는 건 나는 밖에서 버틸 테니까. 저는 근데 모자라서 그래. 모자라다니 구속영장을 치더라도 제가 풀 수 있다고 생각해서 주진우는 몸빵이야. 영장 실질심사에서 제가 잘 풀고 나왔어요. 아니, 어떻게? 아니 나왔지. 영장 실질심사에 들어갔던 사람의 얘기를 내가 주진우 얘기 억울하면은 주어 수로가 안 맞습니다. 아니야. 안 맞아. 주어 수로가 안 맞는데 뭐가 전달이 되냐면 억울함이 전달돼요. 그 억울함이 전달됐다. 그때 같이 들어갔던 변호사의 얘기가 판사가 처음에는 이렇게 몇 가지를 변호사한테 물어보더니 나중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근데 왜 그렇게 소송 당하는 기사만 쓰십니까? 이렇게 묻기 시작했는데 제가 대답해도 됩니까? 하면서 1시간 정도 저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걔는 또 조폭 생각하면 조폭 이름 쫙 생각나는 스타일이라. 근데 그 판사가 얘기를 다 듣고 다 알아들었다기보다는 억울한 것 같다. 아니야, 잘 알아들었어. 무슨 주어주로는 중간에 잘라서 그렇지. 억울한 잘라서. 그 억울함이 뿍뿍 묻어난 거예요. 그래서 풀어줬다고 당시 들어갔던 진짜? 변호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보석 받았으면 며칠에도 나와 있었지. 저는 이게 이 변호사의 잘못이라고 봐요. 그렇다고 우리 검찰은 어차피 너 추가기소 못해. 결국 너는 그 6월 7일 날 네 마지막인데 오늘 나오죠. 마지막인데 이거 하기 전에 너는 어차피 나올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제 얘한테 알려준 거예요. 이 김용현에게. 근데 법원이 하필이면 조건을 붙이니까 그 조건의 핵심은 딴 게 아니야. 그냥 윤석열이랑 놀지 말아였어요. 그렇지. 윤석열 접촉 끝나지 그렇지, 말아라. 그렇지. 근데 그게 싫으니까 이 사람이 윤석열을 만나고 싶었던 거야. 어차피 우리는 나가면 자유로울 텐데 야 이거 하나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 하다가 결국은 이 조특검이라는 사람한테 당한 거죠. 믿을 구석이 있는데 검찰이 봐준다는 거. 절대 안 검찰이 한다고. 추가기소 안 한다는 안 한다. 경찰이 하면 어떻게 할 때? 정특감을 머릿속에 못 넣는 거예요. 그렇죠. 경찰이 하면 어떻게 할 조특검은 건데 넣는데 공수처- 조특검이 20일 동안 기간이 남아 있을 거라고 아직 생각했던 거야. 활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사실 그 내란을 일으킨 사람인데 두 사람 이진우하고 박한수도 잡아둬야 되는 게 맞죠. 잡아두는 게 맞죠. 맞죠, 그런데 맞죠. 이게 구멍이 났다는 거는 지금 군 검찰은 원래 다 의지가 없었습니다. 지금 김용현한테도 의지가 없었는데 근데 특검이 나서서 일부러 김용현만 잡았는데 일부러 이 사람들은 풀어주고 이 사람들만 잡겠다고 생각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좀 구멍이 났다고 봐야죠. 서로 간에 좀 이런 거를 안 맞게 만들어 주어야 죄수의 딜레마처럼 뭔가 부를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아니 거기까지 생각을 했다면 매우 다행스러운데 지금 특검에 돈이 없어가지고요 예산 때문에 원래 천천히 줘요.
원래 천천히 줘. 예전에 국정농단 당시에는 예산을 일부러 안 줬습니다. 그때 담당하던 사람이 기재부 차관 최상목이었어요. 자기가 연루됐었지 그때. 예. 그런데 뭐 기재부에서 돈을 줘야 되는 돈을 먼저 주고 처음에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사무실 세팅하고 보증금 들어가요. 보증금에 돈을 거기다 빨리 안 주고 컴퓨터 있어? 주고 뭘 해야 되는데 먼저 좀 원활하게 지원해 주면 좋은데 그때는 그래서 박영수 특검이 자기 돈으로 다 썼어요. 그리고 사채 처음에. 빌렸어요. 사채. 네. 진짜? 진짜요.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갚았어요. 네, 계획이 박영수 특검 있었어요. 되게 잘했어요. 잘했어요. 근데 그나마 내란 특검은 고검 사무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약간 여유가 있어요. 아니 그래서 그때 박영수 특검이 정말 내가 이거 잘해가지고 나중에 공수처장 돼야지 이 생각으로 그때는? 사실은 초창기 때 엄청 열심히 한 건 사실이에요. 예. 지금 의혹인데.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가장 중요한 이슈로 지금 이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이분이 지금 발끈하고 있던데 이거 진도가 좀 나갈 건가 보던데. 근데 그때는 이상하게 95년도에 이 사람이 그 군면제 받았다는데 95년도에는 급성 간염은 군면제 사유가 아니었대요. 맞아요?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5급으로 그때 군면제 받았대잖아요. 아니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다고 근데 하니까. 급성 간염은 그 진료 기록을 당시에 내야지. 만성 군면제가 간염은 될 거야. 아니었대. 만성 간염은 되는데 이건 만성 아니었대. 간염은 술 못 먹지 않나? 예. 또 그렇지만 그리고 또 이 면제라는 게 재검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번으로 주진우 의원이 술을 합니까? 술 술 먹는다는 잘한다는데. 얘기는 예. 계속 있었어요. 그러면 그건 이상하다. 네. 아니 저는 어떤 윤석열 정부 초기예요. 지금 일은 아니고 초기인데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근데 여자 목소리예요. 그래가지고 놀래서 모르는 번호인데 받았는데 선배님 목소리가? 여자예요. 선배님 잘 들어가셨어요? 막 그러는데 저런 전화 진짜 무서워. 네 들어왔죠. 그러니까 잘 들어왔죠. 좀 오늘처럼 좀 자주 좀 사주세요. 그러면서 술 좀 사주세요. 그리고 저는 좀 따로 좀 뭐 뵙고 말씀드릴 것도 있다고 좀 배워요.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요? 내가 물어봤더니 얘기를 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진우 검사더라고. 저 그 주진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죄송합니다 하고 끊었어요. 술 사달라고요. 술자리 끝나고 제가 아는 거는 여기까지고 그리고 주진우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초기에 이렇게 주 술 부장님 마시긴 마시는구만. 누구요? 부부장님 주진우 의원이. 의원. 그렇죠. 그리고 농구하고 술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술자리에서 누구랑 같이 먹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성 간염이면 술 못 마실 텐데. 기본적으로 면제 90년대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치료를 받았다면 진료 기록을 내야죠, 자기가. 그것도 네, 있구나. 진료 기록을 내야죠. 오케이. 급성 간염이라는 것은 치료가 되기 때문에 급성 간염인 거죠. 그렇지. 급성 간염이면 면제가 안 되지. 네, 그렇죠. 예, 뭐 C형 간염, 간염이야. B형 간염, 만성 간염일 때는 그 완전 다 질병 코드가 다른데. 그 윤석열 체포영장이 나왔을 때 김건희 체포영장이 바로 나올 거라고 누군가 청구할 거라고 해서 대비를 하기 시작했고요. 다음 주 중에는 나와서 조사받겠다는 얘기를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윤석열 변호사를 믿지 못해가 다른 변호사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이 조금 쉽지 않아서 좀 변호사 많아요. 비용하고 네. 아니 근데 돈이 많다 하더라도 변호사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자기 돈 써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지. 네. 그건 그리고 이해가 이게 간다. 남편 영태균한테 3억 안 주려다가 이 사단이란 맞아, 말이에요. 맞아. 남편 쪽 변호사하고 자기 쪽 변호사하고 서로 안 맞아가지고 그 사람들 구하는 것도 어렵고 그다음에 그 동안에 해왔던 일이 여러 가지 이제 다 벌려놓은 그 말들이 있잖아요. 그 수습해가지고 자기가 또 정리하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다가 싸우고 난리 났다는데. 아까 주진우 의원이 김건희 변호를 하고 김건희 변호를 전담하면서 이 정부의 핵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핵심으로 갔거든요. 이 사람하고 좀 상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코바나 컨텐츠를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경력은 미술계 경력이었는데 하기도 가짜, 큐레이터 경력도 가짜. 그렇지. 네, 다 가짜인 거죠. 북한에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저 남포에 있는 북한 그 서해 함대 사령부 저기 잠수함기지랑 다 와글와글 몰려 있습니다. 이상공으로 보냈다는 거야. 그리고 2차 경로로다가 평양으로 가는데 평양역 바로 옆에 방공포 그 통제소 그게 있대요. 방공망 통제소 평양이 제일 중요하니까 여기가 북한이 가장 남한의 원자력 발전소만큼이나 중요한 각급 보안 시설인데 여기를 비행 경로로 보냈다는 거예요. 더 이상한 거는 고도가 2,000m인데 저 두 군데는 갔을 때 800m로다가 일부러 눈에 띄라고. 그리고 더 이상한 거는 저게 원래 소음이 큰 비행기인데 그러니까 휘발유 엔진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라는 거예요. 네, 지나가면 들려요. 그런데 원래 그 촉매제 소음기 같은 게 있다는 거야 뒤에. 그거 하면 소음이 조금 줄어드는데 그걸 빼버렸어. 그걸 빼고 비행을 시켰다는 거야. 들키라고. 그래서 그때 어쨌든 그 북풍 조종사들이라고 하더라고 거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거 이상하다. 네. 고도를 왜 낮추? 12월 4일 9시에 그러니까
계엄 다음 날. 네, 계엄 다음 날인데 국경지대에서 군 훈련이 있습니다.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그게 어디냐면 강원도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속초, 강릉. 그러니까 국경지대입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적 무인기 침투 대비해서 훈련한다는데 실제로 우리 군의 소형 무인기가 비행할 예정이다. 무인기 훈련이 잡혀 있었다는 거죠. 12월 4일 날. 근데 12월 4일과 그 즈음에 무인기들이 활동을 하고 훈련을 계속했는데 이 부분도 계엄과 연관성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된다는 게 군 내부의 얘기입니다.